요즘 상담과 수술하면서 질문 리스트에 자주 하시는 내용, 반대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저만의 질문 리스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질문 체크리스트는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핸드메이드인지 기계식인가요? 저는 굳이 말하면 기계식 70% 그리고 핸드메이드 30%라고 말씀을 드려요. 게다가 유착이 심할 경우 초음파 지방 흡입을 저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 오래전부터 광고해왔던 내용이에요. 핸드메이드는 정교하고 요철이 없는 수술 결과를 만들고 실력 있는 원장들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계식은 출혈을 일으키고 멍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이 생기게 만든다 라고 말하면서 광고도 하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져서 병원 선택의 기준까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려요. 지방 흡입이란 투메센트 용액을 체내에 얇은 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음압을 이용해서 지방을 꺼내는 방법이 지방 흡입입니다. 캐뉼라를 연결하고 핸드피스까지 잡고 수술하는 것, 이 과정까지는 동일한데요. 다만 캐뉼라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때, 한 번 움직일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은 왔다 갈 때 기대가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지방을 털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기계식, 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캐뉼라를 앞뒤로 움직여줄 때 그 힘을 내 손으로 할지 기계의 힘으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계식 전원을 여기서 오프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잡고 있는데 기계가 도와주다가 이게 꺼지게 되면 그냥 핸드메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는 의사들은 수술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기계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정밀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전원을 끄고 핸드메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블 이펙트처럼 굉장히 기계식이 더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 매끄럽게 되는 것은 기계식이냐 핸드메이드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의사의 실력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멍이 드는지가 중요하다면 이거는 수술 방법이 아니라 투메센트 용액이 좀 얼마나 오랫동안 흡수되는 시간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수술 방법보다는 수술 전 상담할 때 피부에 탄력이나 주름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할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의사와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테니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로, 부작용이 생기면 이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부작용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면 울퉁불퉁한 부분, 페인, 착색, 괴사 등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대용량 많이 흡입하는 걸 원하시면서 사실상 대용량 지방 흡입의 부작용은 피하고 싶어 하세요. 이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한 수술을 마음에 두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은 물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수술 상담이라는 것이 피부의 탄력, 지방량,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조율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담 시 절개의 위치와 수술의 정도를 상의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부작용보다는 불만족이 저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라인과 굴곡이라고 해도 수술 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마취과 전문의 상주 여부예요. 12년간 수술을 집도하면서 반드시 마취과 의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보통 100kg가 넘는 고체중인데다가 무호흡이 심한 경우, 기관 삭관조차 어려운 구강 구조가 있다면, 또 부정맥이 있는 경우나 맥박수가 50회 미만의 서맥이 있다면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수술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에서 안전이라는 면을 강조하면서 마취과 의사 상주 여부를 내세우면 그것이 병원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마취과 전문의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상주하는 여러 과의 의사는 협력 진료가 가능하여서 저도 그런 시스템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단순 지방 흡입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수술 집중도, 그 수술팀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면 마취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포폴이 초반에 좀 과량 투여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무호흡인데요. 바이온 클리닉의 경우에는 처음에 5분 동안 수면을 양을 천천히 높여가면서 가장 적정한 선의 농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무호흡을 대비하고 있고요. 기도 유지를 위한 LMA 마스크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구비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만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믿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원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맘에 드는 후기와 유튜브에서의 호감도 아니면 추천일까요? 최근에 저에게 재수술을 상담 받으시고 수술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수술은 어디나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세심한 부위에서의 계획이 차이가 굉장히 더 많이 나게 돼서 수술로 만족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리터치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리터치를 받기를 거부하면서 그 부분을 부작용이라고 불만족과 혼돈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유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면서 수술 받을 분이나 받은 분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하는 일은 없고요. 경청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채워나가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연수 강좌나 주변에 좋은 방법과 최신의 수술 의학 경향이 있다면 항상 먼저 받아들이시고 가장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바이온 클리닉의 이재원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과 과거보다 여러분이 상담하고 수술할 그 순간에 더 성장하고 책임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